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진술을 거부한 적이 없고 경찰에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 씨의 모발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경찰은 또 다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경찰 조사에 출석한 이선균 씨. 카메라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리적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조사 과정에서 모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고 모발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1차 거부 아니었고요. 국가수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관계없이 다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간이 시약 검사를 받고 귀가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소변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에 채취한 이 씨의 머리카락은 8cm에서 10cm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최근 10달 이내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확인 가능한 시기 이전에 마약을 했거나 염색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모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3차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의 자택에서 대마초 등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와 함께 경찰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빅뱅 출신 가수 권지용 씨의 경찰 출석은 모레인 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겠다며 부산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를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요. 두 사람의 1대1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이 고쳤을 단계가 아니라 엎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토크 콘서트 맨 앞줄에 앉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준석 전 당대표를 만나겠다며 사전 합의 없이 콘서트장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의 민심을 먼저 확인하라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발언했습니다.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인 위원장은 토크 콘서트 자리를 끝까지 지켰지만 결국 둘 사이에 별도 만남은 없었습니다. 당이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하는 것이었다고 진단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위가 오진 플러스 엉뚱한 사람한테 약 먹이는 거거든요. 이 전 대표는 별도 만남 대신 콘서트 발언으로 혁신위의 회의적인 시각을 전달했습니다. 원래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고요. 네. 이념 박사님, 혁신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혁신위원장은 가면서 대통령에게는 함께 참석하자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경청하러 왔고 생각을 오늘 듣는 걸 많이 듣고 서울에서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 혁신의 초점은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 개선이란 점을 더욱 분명히 하면서 이른바 비윤계도 끌어안겠다는 인요한 혁신위의 통합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구치소 수감자가 오늘 아침 도주했습니다. 이름은 김길수, 특수 강도 피의자입니다. 당국이 공개 수배에 나섰는데 키 175cm에 83kg. 안양에서 의정부로 이동한 김 씨는 또다시 양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상가 주차장에 택시 한 대가 들어섭니다. 잠시 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성이 기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곧이어 뒷좌석에서 파란색 상하이에 검은 운동화를 신은 남성이 내립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 오늘 새벽 도주한 36살 김길수입니다. 김 씨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며 7억 4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구치소로 옮겨진 김 씨는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그제부터 안양의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 교정당국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노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세수를 할 수 있게 한쪽 손의 수갑을 풀어주자 감시를 하던 직원을 따돌린 채 병원 밖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당국이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한 건 도주하고 나서 30분이 지난 7시 20분쯤. 그 사이 김 씨는 범계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1시간 만에 의정부로 이동해 여성 지인을 만났고 이후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시로 이동해 자신의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정부까지 이동하는 택시비를 대신 내준 여성과 김 씨의 친동생이 도주를 사전에 공모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키 175cm에 몸무게 83kg인 김길수가 옷차림을 다시 바꿨을 수 있다고 보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김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난민촌을 폭격했던 이스라엘군이 이번에는 환자들을 나르던 구급차 행렬을 공격했습니다. 이집트로 이송될 중상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공격으로 1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에도 역시 하마스 대원들을 공격한 거라고 밝혔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구급차여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 거리는 부상자를 안고 뛰어가는 다급한 목소리와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 근처에서 구급차 행렬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급차들은 이집트로 이송될 중상자들을 싣고 있었고 이 공습으로 1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가자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قام باستهداف مركز لسيارات الإسعاف وهذه السيارات كانت متجهة إلى جنوب قطاع غزة. 하마스 측은 적십자와 적신홀사 등의 환자 이송 계획을 미리 알렸다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구급차 공격에 경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하마스는 인질을 즉각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가자 공습을 멈추라고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공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급차가 하마스에 의해 사용되고 있었고 민간인이 아닌 하마스 대원들이 탄 구급차를 공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אנחנו הרגנו אותם וחיסלנו אותם ונמשיך לחסל את מי שמוביל את הלחימה נגד לוחמינו באשר ובכל מקום שבו הוא יהיה.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포위 공격하면서 민간인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자 보건부는 전차포 여러 발이 가자 북부의 학교에 떨어져 학교에 대피해 있던 피난민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량과 식수 부족도 극에 달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책임자는 가자 주민들이 하루에 빵 한두 조각으로 버티고 있다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교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미국의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인질 석방이 먼저라며 지금처럼 전력을 동원해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빈손으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직후 기자들 앞에 선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감정적인 어조로 호소했습니다. When I look into their eyes through the TV screen, I see my own children. How can we not? 여전히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지만 전쟁 초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휴전이라는 말 대신 일시적인 중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스라엘의 일시적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간인 대피와 물, 의약품 같은 필수적인 구호물자 전달을 위해 전투를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There will be no partners for peace if they're consumed by humanitarian catastrophe and alienated
by any perceived indifference to their plight.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쓴 중단이라는 단어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고 일시적인 휴전을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אני הבהרתי שאנחנו ממשיכים בכל הכוח ושישראל מסרבת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שאיננה כוללת שחרור חטופינו. 또 가자 지구의 연료 공급은 물론이고 구호 자금을 보내는 것도 반대한다면서 이스라엘은 전력을 동원해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요르단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아랍 5개국 외무장관과 만나 교전 중단 등 해법을 논의합니다. 백악관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상전을 더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